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주주 행동주의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요. BYC와 사조산업이 대표적이라면서요. 네,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거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기업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채널도 생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 주주 행동주의를 개시하기가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네.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관 투자자들도 그 20대를 그러니까 MZ 세대죠. 20대를 보냈던 그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대표적으로 그 VIP 자산운용의 그 아시죠? 두 분의 대표님. 그래서 그때 서울대 출신의 그 당시에 그분을 지냈고 이채원 그 당시에 그 1세대가 퇴장을 하고 젊은 세대로 교체가 되잖아요. 예. 다른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 뜻이 약간 젊으신 분들이 그 높은 위치에 갔을 때 예전에 젊은 시절에 힘이 없었을 때 그냥 이론으로만 말하던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도 그래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었는데 제도적으로도 받침이 안 됐고 그걸 얘기해봐야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주주 행동주의를 개시하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게 그분들의 말하고 행동에 힘이 생겼다는 지금 반증이죠. 네. 그래서 BYC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물꼬를 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2000년대 초반이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칭기스칸 펀드로 떴잖아요. 이게 사실 뜨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트러스톤은 금융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또 4대은행 뭐 있어요? 우리은행, 4대은행 하나 뭐죠? 국민, 신한, 하나, 우리죠. 거기 보면 다 밑에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신한자산운용 있죠. 계열사에 KB자산운용 있죠. 우리자산운용 있죠. 하나자산운용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특출나게 트랙 레코드를 수익률을 쌓을 시간도 필요하거니와 그 쌓기 전에는 아예 뭐 창구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강방천 회장 펀드도 사실은 그냥 능력으로 하나 뜬 거지, 맞죠? 자체적으로 판매하잖아요. 나중에야 이제 금융사에 진출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산운용사 펀드를 아무래도 팔아야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항상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은행원들 아침에 대상으로. 그 개점하기 바로 전에 지점장, 부지점장하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잖아요. 팜플렛 나눠주면서 어떤 거를 할당해서 팔아라.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기 힘든데 그걸 뚫은 게 트러스톤이에요. 트러스톤 칭기스칸 펀드가 수익률을 좋게 기록을 하면서 그 이름을 알렸죠. 되게 어려운 거였죠.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지금 재갈공명 펀드나 이런 이름을 좋아해요. 재갈공명 펀드나 아니면 ESG 펀드 이게 주력인데 이 칭기스칸 펀드로 먼저 그때는 사실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무슨 뭐 ESG나 이런 뜻을 관철하기가 힘들었죠. 그때는 토대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힘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간 뒤에 그 맞잖아요. 뭐 맨날 똑같이 그 DP를 보면서도 뭐 이등병이 아무리 외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병장이 되었을 때, 지위가 있는 상병이 되었을 때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 똑같잖아요. 트러스톤 자산운용도 칭기스칸 펀드로 뜬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까 야 여기서 우리 돈도 많이 모였으니까 그 공모펀드로 이름을 날려가지고 돈도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의 뜻을 한번 펼쳐보자 해서 ESG 레벨업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로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21년 2월 18일 날 보고 의무가 발생했었고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2월 24일이거든요. 금감원 여기 다 나오죠? 금감원 공시 들어가 보면은 네. 금감원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HTS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2월 24일 날 공시를 했거든요. 최초로
5.79% 장내외 매매로 인한 5% 신규 보고가 들어갔는데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5% 기관 신규 보고를 할 때 단순 투자가 있고 그 경영 참여가 있거든요. 예. 그 빅숏의 주인공 아시죠? 빅숏. 저 영화 재밌게 봤는데. 빅숏의 주인공 그분도 우리나라 거 그 4종목 투자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경영 참여를 선언해가지고 예. 경영 참여로 공시를 해가지고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었잖아요. 근데 경영 참여는 정말 그냥 경영을 참여한다는 뜻이 적극적인 거고 아예 경영권을 오너들이 그 굉장히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는 일반 투자가 생겼어요. 이게 일반 투자가 뭐냐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때 일반 투자라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반 투자란 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 저번에도 한번 나왔죠, 제가. 아세아 시멘트의 VIP 자산운용이 일반 투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일반 투자란 거를 내세웠을 때 충분히 시장에 어필할 만하다 해서 일반 투자를 했다고 했죠. 예.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일반 투자라고 했어요. 단순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순 투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더라도 당연히 그러겠죠, 사실. 지금 재갈공명 펀드, ESG 레벨업 펀드, 그 다음에 이거는 둘 다 공개 모집인 공적 모집 펀드고 사모 펀드가 또 있어요. ESG 사모 펀드. 네. 사모 펀드는 그 제한이 없잖아요, 한 종목에. 100% 올인이 가능한 건데 거기에 전부 BIC를 넣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일반 투자라고 했다는 것은 어차피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당연히 펀드의 목적이니까 맞겠지만 일반 투자라고 했다는 거는 그 이상의 어떤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ESG 중에 ESG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환경도 있고 있는데 얘는 G에 초점을 맞춘 행동주의 펀드예요. 이게 ESG 레벨업 펀드가. 지금 과거에는 칭기스칸 펀드가 트러스톤의 주력 펀드였지만 지금은 ESG 레벨업 펀드가 주력 펀드예요. 그리고 ESG 레벨업 펀드 중에 주로 G가 약점인 애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G가 약점인 애들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일반 투자나 뭐 이런 걸로 공시를 하면서 아니면 거기서 뭐 비공개나 공개적으로 투자 서한을 그 대표한테 보내면서 바뀌게 만드는 거죠. 바뀌게. 옛날에도 이런 게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크게 그 호응을 얻진 못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여러 기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힘이 세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기관들 5.79 그 다음 걸 또 얘기 드려야 되죠. 6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6월 11일 날 한 번 더 했어요. 6월 11일 날 5.79에서 6.80으로 여기서 또 이제 5%, 그러니까 5%가 처음 넘어서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고요. 예. 5%에서 다시 1%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공시를 해야 돼요. 아, 1%요. 그래서 5%, 네. 5.79에서 6.80이 됐기 때문에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공시를 다시 해야 돼요. 그 또 일반 투자로 공시를 했어요. 또 지금 7% 가까이 늘린 상태에서 다 일반 투자로 공시를 했죠. 예. 그래서 이게 기관 투자들이 이제 행동주의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표님 원래 그 전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힘과 지위를 얻을 때까지 여기 버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트러스톤 펀드가 뭐 한다 그러면은 아무 바탕이 없는데 힘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은 힘이 생겼어요. 총알도 생겼고 인지도도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딱 발맞추어서 7월 달에 BIC 소액주주연대. 소액주주연대가 37명밖에 안 되는데 37명이 가진 지분이 3.96%예요. 요즘에 아까 뭐 말했잖아요. 그 플랫폼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막 PC통신으로 연락하는데 그게 얼마나 느리겠어요. 막 편지 써서 보내고 막 하이텔 나우누리로 우리 어디서 모여가지고 좀 주주 의견 좀 표출해 볼까요? 근데 막 지방에 사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모이기 힘들고 막 다 깨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는 그냥 바로바로 채팅이나 뭐 그냥 온라인으로 뭐 메신저로 막 왔다 갔다 해서 의견 조합하면 돼요. 전자 문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의견도 조합하면 되죠. 옛날처럼 무슨 종이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받아주지도 않는데 거기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3.96%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주주 서한을 발송했어요. 그 김대환 대표한테 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고 BIC가 거래량이 없거든요. 소각을 하고 배당도 증액을 해라. 배당 왜 이렇게 없냐. 그리고 액면 분할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BIC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이게 BIC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속옷을 팔잖아요. 메리아스 같은 걸 파는데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BIC도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죠.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하얀색 메리아스 이런 거 바로바로 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각 개성에 맞춰서 사지. 그러니까 거기가 약점이 돼서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자.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얘네들은 자체 건물에서 자기네가 그 건물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세잖아요. 조물주 위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다 망해도 그 건물이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아요. BIC 매장은 자체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줄이는 대신에 그러면은 한 2, 3층을 하던 거를 1층만 BIC 매장을 하고 그 위에 2층부터는 싹 다 임대를 준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임대료 수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임대료 수입이 괜찮은데? 그러면서 약간 속옷 사업을 열심히 막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였겠죠.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너네는 임대하는 회사가 아닌데 그럼 그렇게 하려면 아예 디벨로퍼로 변신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속옷 사업을 열심히 안 살려? 이런 거예요. 예. 너 똑바로 해라. 임대 사업을 너무 한다. 응? 임대 사업에만 너무 치중을 한다. 너네 부동산 디벨로퍼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다들 회사에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오너 일가에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넣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런 주가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예. 이게 대주주 지분이 너무 높잖아요. 신한 에디피스 이 회사가 바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걸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지금 오너 일가가 갖고 있잖아요. 지분율이 무려 신한 에디피스 외 15인이 61.90이에요. 그리고 트로스톤 자산율 아까 나왔죠. 6.80. 네. 그리고 여기 조문원 씨죠. 개인 투자자가 6% 가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기관과 개인들이거든요. 7%에다가 6%, 13% 정도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소액주주 연대가 3.96 정도 되니까 예. 그래도 요거를 하면 그래도 한 20% 가까이 되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비벼볼만 하죠. 그러니까 좀 의견을 내볼만 하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46만 5,500원짜리를 액면 분할을 해서 조금 접근하기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증액을 시키고 자사주 매입이 소각을 시켜가지고 좀 거래량을 늘려라. 그리고 너네 하던 속옷 사업을 빨리 부활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이 압박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부양을 하고 있다. 네. 이건 일단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요런 사례들이 이제 뭐 거래량이 주로 없거나 네. 뭐 태광산업이나 뭐 이런 BIC나 아세아시멘트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의 지분이 많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관 투자들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5% 이상 해서 공시를 해야지 그때부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죠. 예. 그 자리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BYC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이 기관이 이 주주 환원 요구가 좀 거세지면서 이런 그 소액 주주 움직임, 주주 행정주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조 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사조 산업은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이시면 되겠죠. 예. 지금 사조 산업은 기관이 산 게 쭉 보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2021년 1월 달에 있네요. 2021년 1월 달에 보니까 얘는 줄였네요. 6.16에서 4.96 줄였고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죠. 네. 미래에셋은.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뭐 일반 투자로 적극적이진 않고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는 누가 적극적이냐면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죠. 자, 축구 선수 그분 아닙니다. 송종국 등장하죠. 네. 축구 선수 그분 아니에요. 2021년 9월 6일 날 여기 등장을 해요. 여기에 정정신고 보고서에 의결권 대리 행사. 여기 왔어요. 여기 내용을 너무 정말 자세히 쓰셨네요. 이게 여기서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이게 뭔 캐슬렉스고 어쩌고 막 이런 이름 등장하잖아요. 이게 무슨 캐슬렉스가 그 무슨 저기가 아니에요. 찜질방 이름이 아니라 찜질방 이름 네. 같은데 골프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해 말에 이제 골프장 자회사가 사조산업이 있는데 다른 골프장을 흡수합병을 추진했어요.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인데 이게 부실하다. 근데 그 부실한 거를 자회사 골프장이 흡수합병을 하려는 이유가 타당치가 않다. 이거는 그냥 부실한 골프장을 그 자회사로 합병시켜가지고 가리려는 의도다. 그래서 이걸 합병 무산을 시켰어요, 일단. 합병 예. 무산을 시키는데 성공을 해서 힘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 정말 길게 보내셨네요. 이게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의결권 대리 행사라고 해서 소액주주들을 모으신 거예요.
이분이 소액주주연대 대표세요. 송종국 이분이. 네. 그래서 모으셔가지고 9월 14일 날 사조산업 임시주주총회까지 열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성공을 이번 했어요. 달인 거죠? 네. 네.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대단한데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9월 14일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여기 떴죠. 떠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 송종국 주주 제안 폐기됐습니다. 후보자 안영식 이사회안 가결됐습니다. 후보자 송종국 주주 제안 부결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회가 한 이사는 사회 이사는 선임이 됐는데 소액주주연대가 이제 그거를 노린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그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안 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기 부결돼 버렸어요. 네. 부결돼 버렸고 이사 주진우를 해임시키려고 했는데 해임권도 부결돼 버렸어요. 그 밑에 하려던 거 다 부결됐어요. 사회인사인 감사위원 3인 해임권도 다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다 제자리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주주분들이 원하는 거는 다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총회를 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주주총회에서 원하는 게 하나도 통과가 안 돼 버렸어요. 방어를 완전 잘해버린 거죠. 사조산업에서. 근데 하지만 그래도 그건 있다. 아주 무의미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걸 보여준 거죠. 앞으로 주주분들이 그냥 이렇게 옛날처럼 마냥 앉아가지고 회사에 그냥 그대로 뭐 알아서 맡기는 거는 이제 지났다. 그런 시대는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사조산업도 그 전에 그 골프장 막 얘기 나오고 막 그 전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자 동원산업이 상승해서 사조산업이랑 같이 상승을 하니 요게 뭐 동원산업은 스타키스트 그 얘기도 있었고 스타키스트 참치캔이 잘 팔려가지고 자회사가 참치캔 회사가 있어가지고 원양업이 잘 안 돼도 그 스타키스트 참치캔 사업에서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 어쨌든 동원산업이랑 사조산업은 저기 참치캔도 같이 만들어요. 그게 좀 달라요. 동원산업은 동원 F&B에 넘겨줘서 동원 F&B가 참치캔을 만드는 거고 근데 어쨌든 원양업을 같이 하니까 같은 걸로 오르지 않았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동원산업은 6월 달에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서 꺾여서 4개월 연속 음봉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조산업은 7월 달까지 올랐어요. 6월, 7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동원산업, 사조산업은 원래 궤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큰 흐름은 원양업에 있으니까 6월, 7월 달에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조산업 그 주주총회 열리기 바로 전에 그 열기가 가장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주 행동 개시에 아까 그 BIC처럼 그 올라가는 그 효과가 있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이게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네. 동원산업에 올라간 그 모멘텀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죠. 얘네는 주주 행동 개시로 알파가 있었던 건데 지금 어쨌든 일단은 일단락이 되어서 주가가 빠졌으나 어쨌든 이번에 보여준 이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사조산업에 압박을 넣으면서 기업 그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 예. 이렇게 활동을 대표로 해주시는 분들이 뭐 힘을 써주신 거죠. 그냥 뭐 어디서 받는 게 없잖아요. 돈을 받는 게 없는데 개인 주주였을 뿐인데 자기가 좀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거래량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면 만약에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고 접근성도 편해져서 더 활발한 게 될 것이고 언론의 네. 스포트라이트도 더 받을 거고 기업이 체질 개선해가지고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옛날에는 아예 그냥 버려진 주식이고 그거 어차피 하는 사람들만 하고 나는 머리 아프고 나는 기업 뭐 내가 개인 투자자 뭐 몇 주 되지도 않는데 그랬는데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대표가 나서가지고 의결권을 모으잖아요. 모으면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를 회사에다가 주주서한으로 의견을 표출하거든요. 뭐 워렌 버핏만 주주서한을 발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주주서한을 이제 다 발송해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회사에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왔고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소외된 주식들 그리고 실제 가치에 비해서 빚을 못 발하는 주식들 이 재가치를 찾아가는 데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BYC와 사조산업 이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뭐 주가 상승일까요? 아니면 배당일까요?
배당 확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주주 서한을 읽어보고 하겠다 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 가치 자체가 너무 저평가돼서 특히 뭐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됐다.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로. 네. BIC 사조산업도 마찬가지로 BIC PBR이 0.5예요.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건물만 다 재평가를 받아도 그러니까 지금 땅값이나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자산 가치 재평가를 못 받은 상태예요. 그것만 받아도 지금 PBR 1배만 돼도 주가 수준은 2배를 가야 되고 만약에 BIC가 어떤 그 기존의 본업 있죠. 임대업 말고 예. 본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도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긴 했네요. 지금 2020년 6월 달에 매출액이 470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85억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395억에 36억 나왔거든요. 예. 요게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아까 자산 가치 재평가만 받아도 2주가 이상을 가야 된다. 그래서 자산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산 재평가가 뭐 1983년 정도에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지금 너무 오래돼서 80년도 땅값하고 지금 2021년도 땅값은 지금 한두 달 차이로도 엄청나게 나는 건데 지금 20년 전이면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산 가치주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예로 들진 않았는데 경방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얘도 PBR 0.45배인데 그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네. 방직 공장 자리에 타임스퀘어 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그 자리값이 지금 얼마가 치솟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지 얘네도 이제 적극적으로 뭐 주주 제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BIC는 자산 가치 재평가를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사조 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실적을 볼까요? 실적은 얘네는 별로 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 사조 산업은 사조 그룹에서 얘는 참치캔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사조 산업과 동원 산업의 차이는 사조 산업은 횟감용 참치를 주로 잡는 거고 동원 산업은 캔용 참치를 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원양어업을 한다는 거에 공통점은 있어요. 그래서 동원 산업, 사조 산업이 지금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20개월 선에 둘 다 와 있거든요. 이 사조 산업은 10개월 정도에 와 있고 동원 산업은 20개월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살만한 타이밍이 왔고 동원 산업도 그렇고 사조 산업도 그렇고 예, 기술적으로 살만한 타이밍이 왔어요. 이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동원 FMB를 한번 보도록 하죠. 동원 FMB는 캔용 얘도 20개월 선에 왔네요. 네. 얘도 20개월 선에 왔어요. 동원 그룹은 20개월 선에 왔고 사조 산업은 10주 선에 10개월 선에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업황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횟감용 참치가 안 팔린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일본 여행을 못 가고 네. 그리고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를 잘 못하니까 백길이 막히니까 잘 못 됐던 면이 있는데 실적이 의외로 선방이 됐거든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6월달 작년 2분기랑 올해 2분기가 111억으로 동일하게 찍혔어요. 지금. 그래서 선방을 했다고 보이고 여기서 코로나19 백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좀 풀리게 되면은 횟감용 참치의 판매가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여행길이 올라오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사조산업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BIC는 조금 자산가치 재평가, 부동산 그 가치에 대한 거, 그 부분으로 사는 거 관점이 좋은 것 같고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그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면서 리오프닝 수혜주. 예. 네, 요런 걸로 음식료주 중에서 요런 횟감용 참치에 관련된 주. 예. 요런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C는 자산 재평가, 그리고 사조산업은 업황 회복,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